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로슈가 식품, 정말 위험성 제로일까? 라는 주제로 제로슈가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문제를 조사하여 전국 학생 통계 활용대회에 참가한 김희든, 박윤지입니다. 이 탐구는 친구가 햄버거를 먹을 때마다 꼭 제로콜라를 선택하는 모습에서 출발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보니 제로콜라 등 대체당을 사용한 제로슈가 제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제로 탄산 시장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배가량 성장했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로콜라를 비롯한 제로슈가 식품들이 건강한 선택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말로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제로식품의 성분 그리고 소비자들의 인식과 행동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을 진행하였고 무응답자를 제외하여 총 85명의 응답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2차 설문과 함께 제시문을 배포하였고 각 응답자들의 인식 변화를 조사하여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제로슈가와 제로칼로리, 소비자들이 제로라는 말만 보고 혼동하기 쉽지만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한국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로슈가는 100ml당 설탕 함량이 0.5g 미만인 식품을, 제로칼로리는 100ml당 열량이 4kcal 미만의 식품을 뜻합니다. 즉, 제로슈가는 당류가 거의 없다는 뜻일 뿐 다른 성분에 의해 오히려 다이어트에 역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제로슈가 식품에 사용되는 대체당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도 조사해보았습니다. 먼저 설탕의 수백 배 이상의 강한 단맛을 내는 대체당으로는 스테비아와 같은 천연 감미료부터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사카린과 같은 인공 감미료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인 수크랄로스는 설탕보다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유도하는 호르몬 농도가 낮고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 농도는 높아 뇌의 보상회로를 충분히 자극하지 못해 오히려 더 많은 단맛을 갈구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소비자들은 제로식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1차 설문에 따르면 제로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학생 중 56.3%는 건강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섭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반 제품보다 맛이 없어서와 따로 착지하거나 사 먹을 이유가 없어서가 각각 45.1%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로슈가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제시문을 통해 제로슈가 식품의 성분과 영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뒤 2차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2.4%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답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더 신중히 제품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54.8% 그리고 건강한 대안을 찾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71.8%에 달하였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정보만으로도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각 학생의 1차, 2차 설문지를 대조해본 결과 제로슈가 식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52.6%로 절반이 넘는 청소년들이 생각이 바뀌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보 제공을 통해 실제 소비자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는 점에서 저희의 활동이 무척 의미 있는 탐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 가능성을 확인한 저희는 인식 개선을 위해 첫째, 과학적 정보 제공, 둘째, 대체당 교육 강화, 셋째, 성분 표시 개선의 3가지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현명하게 제로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로슈가 식품하면 대부분 무설탕이니까 괜찮겠지, 다이어트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이미지 때문에 제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사를 통해 감미료 성분이나 그 영양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제품을 소비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첫째, 소비자들은 제로란 단어만 믿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또한 제조사들은 제품 설명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들의 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계대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말해보자면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웠고 팀원들과 오랜 시간 동안 회의하고 함께 발표 자료를 준비한 시간이 정말 값지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예상치 못한 답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학생들의 생각을 읽어보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을 생각해보고 정보 공유를 하는 과정이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자료조사 과정에서 관련 통계자료를 찾는 것이 꽤 힘들었는데 다 마치고 나니 일상 속 궁금증과 관련된 문제에도 이렇게 다양한 통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